제가 분당에서 가장 살고 싶은 단지, 가장 사고 싶은 아파트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저는 시범단지 삼성 한신 아파트를 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물건, 이게 유찰이 됐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낙찰 될 줄 알았거든요. 10월 11일이니까 언제야? 3일 전에 낙찰 될 줄 알았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제가 그 드론 영상으로 여기 되게 자세히 찍었어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업로드가 될 텐데 나중에 올라오면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분 물건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좀 이런 게 있긴 하죠. 네, 임차인이 더 빠르다.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으로 볼게요. 예, 보시면 아까 알려드렸죠. 네, 요것만 그 구분하면 된다고. 여기 누가 써있으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분이 임차인이니까 있죠. 그리고 전입신고 날짜보다 훨씬 빠르죠. 한 몇십 년 빠르죠. 근데 이것부터가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 세입자가 30년 동안 전세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뭐 저는 못 들어봐가지고 전세를 누가 30년을 삽니까? 여기부터가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한 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배당 요구는 안 했죠. 네, 배당은 못 받는 거예요. 55X면 이게 배당을 못 받은 걸 낙찰자가 다 물어줘야 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라고요. 채무자가 임차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전세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임차인이 없는 거예요. O가 아니라 X인 거죠. 네,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 뿐. 임차인이 없는데 대항력은 뭐 당연히 없죠. 임차인이 없으니까 대항력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그냥 안전한 물건입니다. 깔끔한 물건. 그런데 지분이긴 해요. 몇 프로 지분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등기부 등본을 보면 나오거든요. 2명이고 7분의 5, 7분의 2. 그러니까 뭐 이분을 이거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을 A, 나머지 물건을 B라고 할게요. 이게 경매 나왔죠. 7분의 5가 경매 나왔어요. 그리고 B는 7분의 2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공유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B가.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뭐냐? 이렇게 지분이잖아요. 그쵸? 지분에 지분 물건이 나왔을 때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이분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선권을 주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입찰을 했다. 1등이 뭐 예를 든 거예요. 10억, 뭐 9억, 뭐 이렇게 입찰을 했다. 그리고 이 최저가가 지금 6,600만 원이잖아요. 그쵸? 입찰보증금 얼마 쓰든 다 똑같습니다. 네, 이거 3,000원 모자라면 무효예요. 네, 이거 다 10% 제대로 다 넣어야 됩니다. 3,000원 때문에 무효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분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단 입찰법정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14일 한 달 남았죠. 한 달 후에 이 성남 법원에 가 있어야 돼요.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입찰이 다 끝난 다음에 1등 10억, 2등 9억 아까 발표를 하고 나서 집행관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할 때 저요 하면 돼요. 저요. 그럼 이분은 입찰 가격을 쓸 필요가 없어요. 1등이 이미 10억을 썼잖아요. 그쵸? 이 물건을 10억에 사는 겁니다. 10억에. 근데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 조건이 두 가지예요. 1번은 현장에 있어야 함. 두 번째는 입찰 보증금 있어야 함. 요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대로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수표로 끊어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야 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 1등 하신 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1등한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내가 기껏 낙찰 받았더니 공유자가 뺏어가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법 제도가 원래 그러니까. 근데 공유자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온다?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 들어오는 비율이 한 30%? 30% 이하지 않을까. 네, 한 20% 정도? 10에서 20%?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요. 그게 잘 몰라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는지 뭐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라요. 한 요 정도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법정 가면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차순위 신고하실 분 계십니까?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얘기해요. 이거는 정말 그냥
매 사건마다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차순위 신고가 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 입찰 가격이 6억 6천만 원이죠. 네, 그럼 만약에 1등이 8억을 썼다. 딱 8억. 2등이 7억 5천을 썼다. 7억 8천으로 할게요. 그리고 3등이 7억 7천을 썼다. 4등은 한 7억을 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그러면 입찰 보증금이 중요합니다. 입찰 보증금이 6,603원이죠. 그죠? 그럼 차순위 신고는 이 금액 이내로 차이가 나야 돼요. 8천만 원이니까 한 7,3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쵸? 7,300 얼마? 7,400 정도. 근데 여기까지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죠. 2천만 원 차이, 3천만 원 차이니까 입찰 보증금 이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차순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둘 다 했는데 1등이 미납했다. 그럼 2등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차순위 신고는 그럼 다 하지 왜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을 법정에 그냥 맡겨놔야 돼요. 네, 그냥 내가 그때 그러면 미납하면 연락 주세요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넣었던 봉투에 넣었던 이 입찰 보증금을 그대로 맡겨놔야 차순위 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분도 할 수 있고 이분도 할 수 있고 이분은 벗어났으니까 이분은 불가능하고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1등이 9억을 썼어. 그러면 다 불가능하죠. 1등이 확 질르면 차순위 신고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십니까? 이번이 8억을 써야 이게 가능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차순위 신고하면 좋냐 안 좋냐? 장단점이 있죠. 차순위 신고하면은 만약에 미납했을 때 내가 쓴 금액 2천만 원이나 싸게 썼잖아요. 그쵸? 내가 쓴 금액에 가져갈 수 있다. 득템할 수 있죠. 좀 싸게. 단점이 뭐냐? 2달 동안 내 피 같은 돈이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등이 잔금을 납부하면 그냥 내 돈 돌려받는 거긴 하거든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2달 동안 여기 묶여 있으니까 내가 무슨 돈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잔금을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잔금 내야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물건 또 투자한다? 뭐 돈이 아주 많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차순위 신고 다 해도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제 방송 안 보실 테니까. 네, 돈이 우리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잘 써야 되니까. 차순위 신고하면 돈이 묶여있는 게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지분 물건이거든요. 그쵸? 오늘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시간을 방송을 할 것 같은데, 대지권, 뭐 건물 다 지분이에요. 그쵸? 7분의 5만. 만약에 내가 7분의 5를 받았다. 그럼 선생님 나머지 7분의 2는 어떡하나요? 네, 이거는 방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내가 7분의 5 받은 거를 상대편 공유자 B죠. B에게 판다. B에게 뭐 협의해서 팔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니면은 B 거를 산다. 얼마 안 되니까. 네, 2번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3번은 A와 B가 함께 부동산에 판다. 네, 이런 방법도 있고, 4번은 합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는 것도 싫다, 저렇게 하는 것도 싫다, 다 싫다고 하면은 이때는 재판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야겠죠. 소송을 통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가끔 여기 보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분이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2분 거와 2분 거, 7분의 5, 7분의 2 다 합쳐서 하나로 파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온전한 물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셨나요? 좀 제일 많이 나오는 특수 물건, 그리고 이렇게 좀 경우들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권리 분석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 어떻게 되냐, 지분이니까 이것도 알려드렸고, 차순위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장단점 알려드렸고, 그리고 낙찰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거 보시고 다른 물건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경매 강의에다 올려놓고 앞으로 이거 보세요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또 이제 서현동 이제 물건 분석을 좀 해보시죠. 이게 제 분당에 10년 살았잖아요. 분당에 10년 살면서 가장 갖고 싶은 그런 아파트예요. 삼성 한신 시범단지 삼성 한신 아파트. 일단 여기가 가장 먼저 지어졌어요. 분당에서 분당 1등 가장 먼저 만들어진 데다가 여기 보면은 사업성도 되게 좋아요. 서현역에서 거리가 500m 이내입니다.
반경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반경 500m 왜 자꾸 보냐? 반경 500m는 역세권 500% 인센티브 줄 수도 있으니까. 네, 저번에 그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 발표가 있었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승강장부터 500m가 반 넘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된다고 쳤을 때, 네, 분당은 재건축을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죠.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500%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죠. 그럼 뭐 이쪽은 어떤가요? 이쪽은 좀 너무 소형이 많아요. 그래서 좀 조합원 수가 많아갖고 사업성이 여기보단 부족합니다. 이쪽이 훨씬 좀 좋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단지다. 뭐 서현초, 초품화죠. 여기는 뭐 이렇게 쌩쌩 달리는 길은 아니지만 초품화인데다가 뭐 서현고등학교도 너무 좋고 서현역 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서울 갈 때 판교 IC 타잖아요. 판교 접근성도 좋고 뭐 교통이나 뭐 하여튼 뭐 다 좋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가장 살고 싶은 단지, 가장 사고 싶은 아파트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저는 시범단지 삼성 한신 아파트를 꼽겠습니다. 네, 이건 한 다다음 주 수요일쯤 네, 드론 영상 업로드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올라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아요. 네, 6억 6천. 아,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네,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최대 단점입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쉽다. 이제 올해 마지막 경매 강의입니다. 오늘 접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예비 공지인데 네이버에서 성정기를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성정기를 치시면 네, 제 블로그가 나와요. 여기 블로그 써있죠? 네, 블로그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공지가 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자세한 내용이 다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은 다음 주 화요일 10월 18일 오후 2시에 네, 제 블로그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번 5기 때랑 네, 프로그램은 비슷합니다. 네, 가격도 똑같고요. 일단 수강료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민국 최저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강의는 거의 온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제 수업은 2번의 현장 강의가 있어요. 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년 동안 무제한으로 경매 질문권이 있고요. 네, 오프라인 강의는 임장 수업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법원 현장에서 입찰 법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경매 실제로 낙찰을 받는 그 현장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거 갔다 오신 다음에 사람들이 경매에 대한 그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를 제가 알아서 앞으로도 네, 꾸준히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일단 11월 3일 날 오리엔테이션, 이건 실시간 줌 수업으로 합니다. 줌 수업을 하고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도 해요. 그리고 뭐 0주차부터 네, 시작해서 0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다 해서는 한 달간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강의가 끝나도 톡방은 네,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은 2달 동안 강의가 끝나고 한 달 더 추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2달 동안 강의도 뭐 무제한으로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조 MVP를 뽑아요. 제가 수업을 하면 총 10개 조가 있거든요. 네, 10개 조 중에서 일주일에 한 조씩 뽑습니다. 10개 조 중에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3개의 조는 저랑 줌 미팅을 하겠죠. 우아한등기님이 후기를 상당히 잘 써주셨는데 정말 특별히 열심히 하셨던 게 한 분도 빠짐없이 줌 미팅, MVP 미팅 다 참석하셨고 무려 4시간 동안 줌 미팅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올해는 처음 해봤는데 1박 2일 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성공에 대한 이야기, 돈 이야기, 각자의 고민들 네, 이거를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죠. 4시간이 정말 후딱 갑니다. 정말 후딱 가요. 이게 MVP 미팅을 할 수 있는 게 제 수업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의 오프라인 수업, 오프라인 현장 수업이 뭔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수업은 평일날 해요. 왜 평일날 하냐면 입찰 법정이 주말에는 열지 않습니다. 당연히 평일에만 이렇게 경매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카톡으로 실시간 중계를 다 해줍니다. 거긴 뭐 촬영이나 전화, 녹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여기는 한남 재개발 구역 임장 갔던 모습이에요. 이날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뷰가 장난 아니죠. 이게 롯데타워도 보이고 뷰가 되게 좋아요. 네, 한강도 이렇게 쫙 보이고 다 같이 여기는 그 경매 심화 스터디 분들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경매 생기초 수업을 들으신 분만 네, 스터디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또 한 번은 그러니까 보통 한 번은 서울, 한 번은 경기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뭐 경기도가 입찰 법정이 될지 서울이 입찰 법정이 될지 그거는 경매 물건이 어느 날짜에 어떻게 나올지 제가 좀 보고 네, 결정을 합니다. 좀 그래도 우리가 구경할 게 좀 있는 날 가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번에 그래서 임장을 해요. 한 번은 서울, 한 번은 경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 임장하는 것 중에 한 번은 네, 입찰 법정, 견학, 현장 수업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토지 임장 때인데 비 오는 날도 네, 정상 진행합니다. 우리가 그 날짜를 힘들게 맞추어서 비 온다고 안 하거나 하지 않아요. 네. 날씨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때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모든 현장 수업은 입찰 법정 빼고 네, 현장 임장 수업은 다 녹화를 합니다. 저희 팀장님하고 뭐 이렇게 녹음기 차고 쾌적하게 그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게 녹화를 다 해오고 그래도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기수 오프라인 수업할 때 네, 그때 한 번 기수에 한해서 보충 수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 다 빠지면 네, 7기 때 두 번 다 보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은 모두 다 녹화본이 제공되고 온라인 수업은 2달 동안 무제한 수강이 가능하다. 네. 그러고 수강료는 20만원.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임장 수업 한 번 하는 것만으로 다른 분은 보니까 20만원, 30만원 받더라고요. 네, 그냥 저는 다 무료입니다. 다 서비스예요. 그리고 빠진 분들은 네, 다음 기수에 보충 수업도 합니다. 이거 뭐 이 정도면 진정한 해자 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MVP 뽑히면 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뽑혀요. 잘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션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MVP 뽑히면 1박 2일 동안 4시간 동안 네, 줌 미팅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네, 이게 이러고 20만원. 참고로 1기, 2기, 3기, 4기, 5기가 네, 다 마감됐고 거의 다 당일 마감됐어요. 네, 이번에 6기 뭐 마감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한 명만 등록하셔도 성심성의껏 지도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모집글이 아니고 모집하는 글은 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 블로그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일정이나 이런 거는 썸네일에 있으니까 여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